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입니다. 오후부터 정말 세차게 내리던 비가 이제는 잦아들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이제는 우산을 쓰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나 오락가락했던 날씨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저희와 1시간 동안 짚어보고 이후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가지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오늘 1% 넘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빠르게 탄력을 이뤄나갔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6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요. 또 코스닥 역시나 낙폭이 더욱더 깊었는데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장 막판 들어서 이 낙폭을 축소한 채로 마무리가 됐던 것입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일단 코스피는 약보합권 수준, 코스닥은 0.8%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반도체주는 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6만 9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6만 전자로 들어섰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열어보시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의 모빌리티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28차 민생토론회를 광주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광주에는 이미 70여 개의 자율주행차 소부장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AI 인프라를 여기 투입을 한다면 이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런 주요 목표인데요. 일단 5년간 무려 534억 원을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대규모 지원책이 발표된 면서 우리 시장 역시나 반응을 했습니다. 일부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2시 구간 슈팅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SOS랩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이렇게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나 내일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정부가 내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책이나 정부 주도의 여러 가지 테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재 안전의 실효성이나 또 산업 여러 가지 경쟁력을 포함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앞서 지난달 13일에 이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들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가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배터리 화재 관리나 BMS 같은 대표적인 직접적인 종목들 외에도 전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혹은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까지 일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 계속해서 팔로우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냉각의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남은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이런 지표들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는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미 제조업 PMI가 위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 PMI, 종합 PMI가 어떻게 나올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함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금요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되는 바로 8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실업률이 4.2%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7월보다 조금 낮아진 수준이긴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실업률이 나올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고용 데이터가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 시장에는 B컷 가능성이 더 크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OMC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정말 대처하기 어려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우리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저희가 1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마감 후 투자 코칭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저희 마가무 투자 코칭 오늘도 송민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또 관련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시장 정말 어떻게 보면은 까다롭고 힘든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4시 마가무 투자 코칭에서 솔직히 이렇게 증시적으로 좀 흔들리고 그럴 때도 이 안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섹터들을 어떻게 또 발굴하고 어떻게 또 대응해야 되는 방법까지 제가 천천히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까다롭고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에서도 빛나는 종목들 좀 발굴하는 방법까지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바로 오늘의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약세장 변동성 주의보인데 약세장의 변동성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앞서 이제 벌벌 떠는 시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두려움이 가득한 공포가 가득한 채로 이 시장을 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그 원인을 먼저 살펴보면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시선이 물가에서 고용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일단 구인 규모 부진하고요. 베이지북까지 공개되면서 우리 증시가 장 초반에는 1% 넘게 올랐다가 결국 고꾸라진 채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연준의 B컷 기대감은 간밤들어 오히려 커졌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처럼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혹은 좀 오히려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 먼저 B컷 기대감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B컷, 네. 금리를 많이 인하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많이 인하한 것도 사실은 네.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안 좋은데 당연히 투자적인 심리가 약화는 되겠죠. 네, 위축되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장을 보게 되면요, 진짜 전일자 시장하고 오늘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복사 붙여넣기 그 정도의 흐름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전체적으로 약하고. 물론 그 안에서 물론 일정 부분 강한 섹터군들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 변동성, 즉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막 달리기를 해요. 막 달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어이프 하고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면 이 현재 시장 자체가 안 좋으신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약하다는 거는.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도 이 개별적인 테마성이나 특히 이 단기성 테마성들이 장 중에는 급등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종목이 급등세가 일어나니까 저 종목을 조금 매수해봐서 조금 그래도 수익을 한번 쟁취해볼까. 그래서 들어가는데 막상 또 빠지고 그렇죠. 네. 또 그럼 또 다른 섹터가 또 움직이는데 저 종목이 또 좋나 보다. 그래서 또 들어갔는데 또 윗골이 되고 빠지고 그만큼 변동성이 매우 강해요. 근데 이거를 이런 흐름을 바로 핑퐁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시소적인 흐름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 자체가 사실 뭐 이렇게 무난하게 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고점 대비해서 막 15%, 20% 그냥 하루 만에 그 정도의 폭이 나오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그 고용이죠, 진짜 그 일자리에 대한 그러한 좀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솔직히 국내에서도 그냥 심이라고 하죠. 그냥 심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뿐 아니고 또 해외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좀 구하기가 힘들고 일을 하고 싶어도 고용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국내외로 뭐 일자리 문제가 참 깊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간밤 발표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고용 시장이 다시 한번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베이지북이 네. 발표됐는데 바로 이 경계에 대한 활동 지역 자체가 네.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화되는 지역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5군데 지역에서 지금 8군데 지역 그런 식으로 굉장히 늘어났네요. 그렇죠.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다 보면은 저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패드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게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 2%죠. 그러니까 2%까지 내려오면 좀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은 2%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이미 그러면 지금 경기 침체 특히 지금 노동시장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지금 완전히 침몰해버린다. 그러한 지금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물론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고용보고서라는 되게 중요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보고서에 따라서 좀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증시를 좀 크고 길게 보게 되면요. 지금 또한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9월 10일에 있을 그 트럼프나 그 해리스 대통령의 TV 뭐 첫 토론 그런 회의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가 전기차에 대한 의무를 무조건적인 게 아니다. 약간 부정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주라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또 약간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친환경 정책 관련주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현재 시장 자체는 변동성도 좀 강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들의 리스크를 좀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좀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제가 뭐 복사 넣기라고 했잖아요. 거의 전일자하고 비슷해요. 지금 전일자하고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그 흐름들이 비슷하다는 건요. 그래도 장 초반에 그래도 일정 부분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 윗꼬리라는 거는 즉 양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봉인 시점에서는 그래도 대부분 강세 테마성을 나타났던 흐름들은 네. 잘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지수마저 이렇게 쭉 밀리다 보니까 좀 몇 종목 섹터들이 좀 밀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 차트를 보실 때 이 영역을 보세요. 영역.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음의 영역입니다. 그 음의 영역이라는 거를 어제 보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쳐드리잖아요. 즉 그 말은 차트를 좀 길게 보셨을 때 앞서서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죠. 떨어지기 전에는 즉 양의 영역이 있습니다. 양봉이 보이잖아요. 양봉이 보이는데 즉 이 라인은 좀 지수가 조금 밀려 내려와도 다시 올리고 밀려 내려와도 약간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의 영역이 바로 음봉, 그 음의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즉 매물대가 계속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흐름 역시 최근에 계속 지수적으로 급락폭이 심했던 음행형 라인 2,400포인트 라인까지는 하단이 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관망세도 같이 하시면서 약간 뭐 시장에 맞춰서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하신 분들은 약간 좀 짧게 즉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거나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악재로 작용을 한 건데 앞서 뭐 핑퐁 장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오늘 보완주들이 정말 크게 올랐는데요. 뭐 딥페이크에 대한 이야기가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좀 광세를 보인 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하면서 좀 수급이 쏠린 건지 아니면 또 새로 나온 소식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딥페이크 하면은 몇 주 전부터 관련주 계속 나오고 네,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더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그거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딥페이크 하면은 지금 AI 시대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AI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그 누구나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상당히
활용을 잘하면 좋은 그 플랫폼인데 그거를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 즉 AI에 대한 그런 규제나 그런 법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고요. 이미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조금 올리겠다. 그렇게 좀 대안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벌금 또한 상당히 많이 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조금 법안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위변조죠. 위변조 분석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 또한 지금 좀 증액을 많이 지금 하겠다고 좀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장 안에서는요,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모멘텀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즉 테마성 재료가 있죠. 지금 딥페이크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테마성의 구성 요소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 요소들은 뭐냐면요, 한 섹터죠. 한 섹터에서 특정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진입을 해서 그 모멘텀을 추종하는 다른 후발주들이 그 같은 모멘텀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즉, 한 대장이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발주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테마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테마성 안에서도요, 이 테마의 확장이라고 해요. 즉, 종목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종목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또 다른 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다른 종목이 또 상한가에 진입을 한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컴위즈가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상승을 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런 딥페이크 관련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던 한컴위드예요. 한컴위드 하면은 최근 상당히 많이 밀려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품절주랑 비슷한 그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앞전에 한번 상승은 했지만은 주가적인 하락을 좀 맞았습니다. 즉 가격 조정과 이런 기간 조정을 같이 받고 있다가 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서죠. 그러니까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들어서 거래량을 좀 본출을 하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어떠신가요? 지금 오늘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나요? 앞에서 차트를 좀 작게 보겠습니다. 작게 보시게 되면 앞서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이 시점이죠. 올해 초, 그렇죠? 올해 초 대비 엄청나게 작은 거래량이에요. 네. 근데 엄청나게 작은 거래량인데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 그 말은요, 그 누구도 팔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 말은 앞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면서 여기서 물론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즉 물려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러한 매물을 아무도 팔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에 작은 거래량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물론 내일 흐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바닥권에서 상한가를 들어가고 나서 즉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아랫꼬리를 달고 시가를 회복하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랫꼬리만큼의 손절매를 잡으시고 시가의 기준에서 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세요. 네. 하지만 갭이 막 20 몇 프로, 막 한마디로 15% 이상 만약에 갭이 뜬다. 그러면은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15% 이상부터 갭이 뜨는 시점은요, 진짜 트레이딩을 잘 하시고, 즉 단타를 잘하는 선수들의 영역이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포인트를 제가 한번 잡아드리면은 3,250원입니다. 즉 3,250원 라인을 만약에 시가 근처에 시작이 돼서 아랫꼬리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시가 회복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잘 보셔라,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은 바로 모니터램입니다. 모니터램은 상당히 제가 급등주를 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급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앞서서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한번 거래량이 분출이 됐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분출이 되면서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바닥권의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가의 바닥을 확인할 때는 언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분출이 될 때,
그때부터 주가의 바닥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딱 봤는데 딱 이런 거예요. 딱 좀 지워드릴게요. 딱 상한가에 들어간 거래량만큼 또 음봉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론 윗꼬리를 달고 빠졌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상한가에 육박하는 거래량이 들어왔고 다음날 그 똑같은 동일한 매도세가 나왔는데 주가는 그럼 이날 똑같이 하한가에 근접하는 그만큼 빠져도 아무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안 빠졌죠. 그 말은 즉 음봉의 윗꼬리는 양봉과 즉 매수와 매도가 결합할 때나 한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는 양봉일 때는 누군가 많이 샀고 그 양봉을 깨는 음봉을 다는 윗꼬리에서는 또 누군가 많이 팔았다. 즉 매수와 매도가 중립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그 다음 날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보시게 되면은 더 많은 거래량으로 양봉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 말은 앞서서 바닥권을 회피하는 그런 거래량 대비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죠. 두 봉을 다 합치면은 엄청난 매수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는 어떻죠? 제가 어제도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은 확인하셔야 돼요. 즉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캔들, 즉 가격을 표시하는 캔들은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온 이제 시점부터 다시 기준봉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기준봉이라는 거는 즉 거래량이 들어온 이 노란색 박스에 들어오는 시작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작아요. 즉 위에서 매물은 나왔지만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바로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오늘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러한 시점, 즉 급등을 잘하는 이런 섹터군이나 이런 종목들은 언제나 매집을 확인하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다음은 센지랩입니다. 센지랩 또한 제가 이데일리를 통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는 앞서서 바닥권을 회피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간 거래량 대비 한 2배 이상이 터졌는데 음봉의 거래량이 물론 이날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잘 올라갔죠. 잘 올라가는 시점인데 근데 오늘의 흐름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 항상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점은 항상 앞에서 만약에 윗꼬리입니다. 즉 윗꼬리라는 거는 장중에는 양봉이었다는 거예요. 장중 한 24%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근데 그런 시점에서 항상 이 시가가 깨지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안에서 트레이딩을 해도 항상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안주들 좀 짚어주신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이런 약세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로 또 정부가 강원랜드 규제 완화한다 보도가 됐습니다. 강원랜드 필두로 뭐 GKL,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들이 선방했는데 이 카지노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오랜만에 뽕 하고 나왔다. 맞습니다. 진짜. 정말 이 카지노 관련주를 네. 제가 언급하고 방송에 안내 드린 적이 언제인지 솔직히 기억도 안 날 반가운 정도로. 테마가.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좀 부각이 됐어요. 특히 오늘같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시장 안에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지금 문체부에서 강원랜드죠. 즉 강원랜드의 면적이나 이 게임 기구를 확대를 허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해외, 즉 라스베가스나 그런 곳만 가봐도 솔직히 엄청난 부의 도시입니다. 진짜 엄청난 관광 수익을 올리고 그 안에서 물론 많은 문화와 그런 놀이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대표적인 이제 카지노 관련주인 이 강원랜드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런 좀 부각을 받았어요. 특히 그리고 외국인 전용 그 베팅 한도가 이제 과거에는 최대 3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최대 한 3억까지 좀 상향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솔직히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만 뭐 특정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해외 뭐 도박에 대해 나간다. 그 말은 그거예요. 국내에서는 베팅 금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한 즉 유흥거리의 흥미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카지노나 이런 게임 문화를 좀 건전하게 즐기셔야겠죠, 물론. 건전하게 즐기셔야 되는데, 근데 즉 정부 자체에서도 베팅 금액 자체를 좀 상향을 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그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강원랜드의 차트를 좀 볼게요. 강원랜드 차트를 보게 되면 참 오랜만에 좀 이렇게 언급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말이 뭐냐면 차트를 좀 길게 보게 되면요, 좀 길게 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진짜 하염없이 빠졌어요, 진짜. 한동안 지금 2020년도, 즉 코로나죠. 코로나 때 빠졌던 금액만큼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2년, 3년 동안 흐지부지 하면서 즉 역배열화가 됐었어요. 역배열화라는 건 올라오면 누군가가 매물이 나와서 떨어지고 올라오면 떨어지고 올라오면 떨어지고, 즉 건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정배열화에서 항상 주가는 관심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때부터는 역배열 차트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점에는 당연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다시 한번 초기 정배열화를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즉 캔들과 이평선의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즉 골든, 딱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즉 단기 이동 평균선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기 정배열화에 이런 좋은 흐름들을 나와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이 분출은 됐습니다. 거래량이 좀 분출이 되면서 물론 장기 입평, 그동안 올라왔을 때 좀 매물은 나왔어요. 즉 앞전에 있던 매수하셨던 분들이 당연히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즉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만약에 이렇게 반등세가 나오고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이 종목을 과감하게 팍 매수하자, 그건 아니에요. 즉 이렇게 오랫동안 쉬었다 간 종목은 또 조금씩 눌림과 즉 조정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즉 지금까지 가지 못했던 가격대죠. 가격대로는 15,500원 라인입니다. 그 15,500원 라인과 그리고 17,000원 라인 등락폭이 한 10% 폭이 돼요. 이 안에서의 약간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좋고요.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 동향상 살펴보면은 자, 외국인과 즉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국인 투자자나 이 기관 투자자들이 물론 수급 주체가 매주 수급이 들어온다고 그런 종목이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그래도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트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듯이 한 17,000원 라인부터 하단폭을 한 15,500원 라인까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간적인 투자를 하시면 좀 괜찮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랜드는 짚어주신 라인 중심으로 분할 매수 전략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약세장 변동성 주의보가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대처하기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송민석 전문가님께서 투자 코칭 이후에 5시에 바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 좀 준비하셨나요? 예, 항상 주식은요, 네. 실전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실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날에 마찬가지로 오늘도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구성 요소에 네. 대해서 오늘도 좀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유튜브를 통해서 오후 5시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되니까요. 많은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마감 직후에 내일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곤 있습니다만 장중이나 개장전 등 계속해서 전문가님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방법 이용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기본 카메라 활용하셔서 스캔하시면 되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로 송민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을 도와드립니다. 이 부분 잘 활용하셔서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송민석 전문가님의 비법 강의부터 오늘의 공략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송민석 전문가님 비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는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예, 오늘은 바로 매집과 바로 연관되는 바로 급등주 패턴 분석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매집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어요. 근데 매집 제가 매수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판 사람이 많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아예 매도를 다 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매수한 비중의 만큼 매도한 흔적이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급등주 패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이제 KCTC의 오늘 장중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 KCTC 하면 상당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 끼가 있다라는 말은요. 즉 급등을 잘한다. 즉 한 번 움직일 때 상한가도 잘 들어가고 한 번 움직이면 막 15%, 20% 이렇게 급등을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앞서서 한번 즉 상한가에 들어가고 자연거래량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한가에 들어가는 거래량보다 항상 바닥권 탈피는요. 더 많은 음봉의 거래량이 나와도 즉 주가를 지켜주면서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앞전에 그러니까 올해 7월에서 8월 사이죠. 이때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티몬 UF 사태가 터졌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때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그렇죠? 쿠팡에 대한 그런 수요가 좀 더 증가될 것이다라는 이슈로 KCTC가 관련주로 이제 상승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죠?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 항상 처음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양봉, 뭐 매도 나갔다 해도 양봉. 앞전에 상당히 많은 매수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소멸이 되죠. 그렇죠? 거래량이 소멸이 되면은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이렇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가가 뿅 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핑크색 라인이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핑크색 라인이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매집의 흔적, 황금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앞전에 만약에 접근을 못 하셨다고 해도요, 만약에 이렇게 매집이 딱 들어왔네? 라는 걸 인지를 하시는 순간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핑크색 라인이 붙으면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장중 솔직히 한 22%까지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나오는 이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황금길이 열렸을 때 항상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간단히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KCTC의 30분봉입니다. 그렇죠? KCTC의 30분봉인데 마찬가지예요. 거래량만 봤을 때 어떻죠? 즉 이렇게 물 색깔 파란색일 때는 매물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거래 나오고 여기 보면은 뭐 파란색이 있나요? 크게? 파란색이 없잖아요. 즉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파란색 라인을 돌파하는 거래량들이 분출되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의 변곡과 이평의 변곡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급등세를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도 유의해서 보시면 되고, 또 다음 이제 패턴은요, 보시게 되면은, 대봉헬스죠? 예.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앞서서 마찬가지죠. 그렇죠? 앞서서 앞에서 황금길이 열리고, 즉, 매집
항상 매집 보시죠. 매집이 된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지 아무런 거래량이 없는 종목군들은 물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건 상관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송민석의 비법강이에요. 뭐라고 했었죠? 즉 급등주를 노리는 그런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시게 되면 과거에도 이렇게 매집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쭉 또 빠져요. 그렇죠? 즉 거래량 없이 또 빠집니다. 그 거래량 없으면은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주가가 어떠한 주가가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즉 매집이 돼야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매집편에서 안내해 드렸듯이 주가의 매집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죠? 왜 매집을 하겠어요?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거래량이 똥하고 이렇게 황금길이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봤는데 주가가 떨어졌어요. 하지만은 그래 이 음봉 나갔다 치고 또 한 번 거래량이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죠? 거래량?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매집이라고 하는 거는 즉 세력이 갭이라고 했잖아요. 이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라는 건요. 즉 장대 양봉의 기준이에요. 장대 양봉의 기준에서 평균 단가, 즉 세력이 평균 단가라고 합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저점, 고점 나누기 절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력이 어떠한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아래에서도 사고 중간에서도 사고 위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아래에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평균 단가 자체가 이 중간으로 맞춰져요. 그러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봉이죠. 황금길이 열리고 나서 딱 중간 라인입니다. 중간 라인에 이평의 변곡까지. 그렇죠? 이평의 변곡까지 같이 여기서 발생이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즉 황금길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장중 거의 24% 정도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집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시고 어떠한 섹터가 올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보면 대봉의 30분 봉이에요. 자, 아래 그쵸? 이 파란색은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쵸? 어때요? 파란색에선 보지 않다가 거래량이 들어오죠? 명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랐다 밀리는데 지킵니다. 그쵸? 누군가는 주가가 쭉쭉 가다가 뭐 매도 나오고 매수 나오고 또 보합 나오고 또 매수 나오고 그러는 동시에 즉 저항권을 다시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항상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분출이 되면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실전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늘 이제 ITCK죠. 오늘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상한가에 딱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라인까지. 이 종목 역시 상당히 매집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항상 이렇게 핑크 라인, 그렇죠? 뭐라고 했죠? 매집 황금길이 딱 열려요. 여러분들한테 황금을 드리기 위해서. 딱 매집이 길이 열리고 마찬가지로 음봉의 거래량이 나오지만 주가는 안 빠지잖아요. 언제나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 왜 이만큼 사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비슷하게 음봉이 나오는데 왜 안 빠지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자연스럽게 시가를 회복하면은 거래량이 분출되고 이렇게 급등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래 그러면 사실 요때 공략이 제일 베스트였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는데 거래량이 나갔다가 또 들어와 있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작잖아요. 매집이라는 거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의 바닥은 주가의 바닥이라고도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앞서서 얘네들이 다 매수의 흔적들이구나. 그리고 명확하게 이렇게 황금길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가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주가 자체는 매집이 되어 있는 라인에서 주가를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그걸 지키고 시가 회복을 하고 거기에 상승 모멘텀, 즉 그날의 어떠한 이슈겠죠. 그 상승 모멘텀을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매집 잘 되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제죠. 어제 이제 해지 관련주를 좀 말씀해 드리면서 그 양지사를 좀 안내해 드렸어요. 그렇죠? 양지사 안내해 드렸는데 이 음봉입니다. 그렇죠? 전날은 음봉이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죠. 윗꼬리 아랫꼬리는 뭐죠? 누군가는 많이 샀고 누군가는 많이 팔았다. 근데 아랫꼬리는 뭐죠? 아랫꼬리는 다시 매수입니다. 즉 여기는 양봉이라는 거예요. 양봉. 즉 양봉에서 자연스럽게 오늘 지수가 떨어지니까 지수랑 반대로 움직이는 그렇죠? 품절주 중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장중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라인이죠. 당연히 시가나 이 중간에서 공략을 해야지 파란색 라인이라고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여러분들. 파란색은 매물이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잠시 관망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고 오히려 시초가 매매 라인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자, 봐보세요.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같은 양지사의 30분 봉인데 어떻죠? 전일은 음봉이었잖아요. 그렇죠? 전일의 음봉인데 아랫꼬리, 윗꼬리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수 딱 빨갛습니다. 그렇죠? 나 여기 사실은 많이 샀었어. 그리고 30분 봉상 어떻죠? 파란색 라인. 저항이라 했잖아요. 저항 라인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빠졌다 올랐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시점은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매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그리고 어떠한 섹터를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까지도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은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로 송민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오늘의 공략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공략주 리뷰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PNS 메케닉스 어떻게 살펴볼까요? 오늘 좀 살짝 아쉬웠다. 네, 맞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장 초반에 12% 정도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 급등세가 나오고 나서 지수적으로 밀리면서 다시 좀 밀려는 내려왔습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매일 장중에는 방송을 나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략을 하실 때 만약 수익권에서는 항상 일부 이익 실현을 해둔 상태에서 그 종목이 만약에 내 매수가를 깬다 할 때는 그때는 우선 잔량이나 그런 부분들 아니면 이익 실현을 못 하셨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나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즉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게 되면요.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시초가 공략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시초가면요. 이제 여기죠. 시초가 라인인데 장중에는 여기가 양봉이었다는 소리예요. 즉 빨갛게 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뭐 지금 장중 방송에서는 제가 일일이 대응을 못 해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장중에서는 또 이렇게 그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했을 때는 일정 부분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일정 부분은 팔아놓고 즉 다시 매수가, 저희의 시가가 깨질 때에는 남은 잔량을 빼시는 부분이 좋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못 하셨다 하시면요. 제가 어제 대응 안내해드린 내용대로 하단 가격 라인이죠. 하단 가격 라인 손절가 14,000원이 만약에 혹시라도 이탈된다. 그러면 우선 현금화를 시키는 방법을 또 안내해드릴게요. 근데 14,000원이 만약에 지켜준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도 살펴볼까요? 예,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원전, 바로 한전산업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조금 강세 흐름들을 보였죠. 지금 뭐 체코 원전 산업의 최종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코 총리가 지금 방한을 했고 이제 아마 내일 이제 갈 건데 이러한 원전대에 대한 이슈가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은 넘어야 될 산도 있죠.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지금 그러한 그 한국 원전에 대해서 조금 법안을 걸었는데 근데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협상 대표단을 이제 파견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협상이 좀 잘 되면은 원전 관련 섹터 사실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내뿐 아니고 지금 글로벌 주요국들도 원전에 대한 좀 확대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조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상당히 띠가 있는 종목이에요. 앞서 한번 움직이게 되면 잘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같은 경우도 한번 거래량이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가격 전략은 시가부터 안내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목표가는 15,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